뇌에서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뇌에서 혈관 질환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 혹은 언어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병원에 가지 않고도 뇌 혈류량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뇌가 에너지를 공급받으려면 다 혈관을 통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뇌 혈류량이 떨어지면 뇌에서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뇌가 하는 다양한 역할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뇌 혈류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뇌에서 혈관 질환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는 게 바로 뇌졸중이죠. 흔히 중풍이라고 합니다. 이건 뇌출혈과 뇌경색을 포함해서 하는 말인데요. 뇌출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혈관이 터져서 피가 흘러서 생기는 질환이고, 뇌경색은 특정 부위에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두 질환 모두 뇌의 어느 부위에 생겼느냐에 따라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요.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 혹은 언어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안면마비가 생기거나 혹은 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병원에 가지 않고도 뇌 혈류량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를 하면서 환자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는 방법이고, 중풍 후유증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꾸준히 하셨을 때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본 방법이고요. 영상 보고 같이 꼭 따라해 주세요. 운동하기 전에 잠깐 목을 풀어주는 준비 운동을 할 건데, 이게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하면 오히려 증상이 좀 심해지시거나 운동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이렇게 5가지 운동 방법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준비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준비 운동은 이제 좌우로 고개를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 이게 흔히 도리도리 운동이라고 하는데, 끝으로 갈 때 너무 억지로 가실 필요 없고 왔다 갔다 30초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는 좌우로 움직였으니까 앞뒤로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 뒤로 젖혔다 해줄게요.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젖혔다가, 이 동작도 30초간 반복합니다. 이런 동작들은 굉장히 쉬운데, 평상시에 목을 이렇게 우리가 좌우로 움직이거나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젖혔다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움직이면서 목의 가동 범위를 높여주고 우리가 운동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이렇게 몸에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측두근을 풀어줄 건데요. 바로 이 측두근이 이렇게 옆에 있는 근육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측두근이 이 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옆쪽을 다 덮고 있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측두근이 뭉치게 되면 옆으로 흘러가는 뇌혈류가 다 막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분들은 이 측두근이 좀 말랑말랑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측두근이 안 좋으신 분들은 눌렀을 때 잘 안 움직이고 굉장히 딱딱할 수 있습니다. 눌러서 아프실 수도 있어요. 이게 근육이 굉장히 많이 굳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측두근을 풀 때는 먼저 이 손바닥을 이용해서 풀 건데, 이렇게 손 아래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두덩이 있잖아요. 여기를 이용해서 여기를 그냥 이렇게 꽉 눌러주세요. 눌렀을 때 아프신 분들은 측두근이 좀 안 좋은 분들입니다. 관자놀이부터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를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30초간 누르고 나서 그 다음으로는 여기를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문지를 때 측두근의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둥글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앞으로 문질렀으면 그 다음으로는 뒤로 반대로 문질러 줍니다. 이렇게 해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측두근이 말랑말랑해지게 움직여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측두근을 이렇게 꽉 누르고 여기 손바닥은 가만히 있고 입을 벌렸다가 닫을 거예요. 자, 이렇게 둔 상태로 입을 다물고 실제로 측두근이 이렇게 턱관절에 붙어 있어서 입을 열고 닫을 때 여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측두근이 아주 여러 개의 관절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옆쪽에 붙어가지고 앞쪽, 그 다음 위쪽, 뒤쪽, 심지어 아래쪽으로는 턱까지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턱관절 증후군이 있으셔서 여기 턱에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치료하는 부위가 바로 측두근입니다. 턱관절 질환이나 얼굴 쪽에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측두근을 풀어주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릴 3번째 운동이 사실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5개를 다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이 운동이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흉쇄유돌근인데요. 흉쇄유돌근은 이렇게 옆으로 목을 돌렸을 때 뒤에 보면 툭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습니다. 이 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쇄골 쪽으로 대각선으로 튀어나오는 근육이거든요. 이 흉골 부위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이어져 있는 굉장히 큰 근육이에요. 이렇게 목부터 시작해서 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흉쇄유돌근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신경도 지나가고 혈관도 지나갑니다. 그 다음 머리로 이어지는 경동맥이 지나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흉쇄유돌근이 뭉치게 되면 뇌혈류로 이어지는 순환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흉쇄유돌근을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흉쇄유돌근은 이렇게 긴 부위라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집게 모양으로 해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방법이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흉쇄유돌근을 잡고 집게로 꽉 눌러주면 돼요. 이 상태로 한 30초를 유지합니다. 반대쪽 흉쇄유돌근도 똑같이 이렇게 목을 보고 위쪽 3분의 1 지점을 꽉 잡아줍니다. 이 상태로 30초간 유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혈류가 온 몸을 돌고 나서 뇌로 이어질 때 이 중간 통로 역할을 하는 흉쇄유돌근을 꾸준히 풀어주시면 뇌와 관련된 증상들도 많이 좋아지실 수 있어요. 후두하근은 찾기가 굉장히 쉬운데 지금 이렇게 뒤통수를 만져보시면 이렇게 뒤에 튀어나온 뼈가 느껴지실 거거든요. 이 툭 튀어나온 뼈 아래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후두하근이 위치한 부위고요. 후두하근은 굉장히 좀 깊숙한 곳에 있어서 마사지를 할 때도 약간 깊게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이 후두하근이 중요한 이유는 흉쇄유돌근이 옆쪽에서 올라가는 혈류를 조절한다고 하면 후두하근은 뒤쪽에서 올라가는 혈관과 신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분들이 대부분 핸드폰을 보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소위 거북목 자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할 때 가장 무게를 많이 받치는 부위가 바로 후두하근이에요. 그래서 후두하근을 풀고 나면 소위 머리가 맑아지거나 눈이 맑아지는 현상을 많이 경험하시는데, 이 후두하근의 압박이 풀리면서 뇌 전체의 압력이 풀리다 보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후두하근은 뒤통수에서 이렇게 밑으로 툭 떨어진 부위를 잡으시면 되는데요. 이 부위를 그냥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위쪽으로 눌러주면 됩니다. 검지로 잡기가 힘들면 이렇게 엄지를 이용해서 한쪽 머리를 잡고 반대쪽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 부위를 30초 정도 좀 유지하시고요. 다음 반대쪽도 이렇게 옆쪽을 잡고 30초간 눌러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운동인데, 여기까지 5단계를 다 하시면 뇌혈류를 제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사각근인데요. 사각근이 워낙 작은 근육이라서 잘 모르시는데, 아까 3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흉쇄유돌근 있잖아요. 흉쇄유돌근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렇게 뒤로 따라가다 보면 약간 실처럼 느껴지는 아주 작은 얇은 근육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사각근이거든요. 근데 이 작은 근육이 왜 중요하냐면, 경추에서 시작해서 팔로 이어지는 많은 신경들이 이 사각근 사이를 통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팔저림이 있으시거나 등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사각근을 치료하면 통증이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이 사각근 부위는 어떻게 푸냐면, 여기는 강하게 압력을 할 필요는 없고, 아까 흉쇄유돌근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약간 흉쇄유돌근의 끝에 경계선 뒤쪽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까딱까딱 고개를 움직이는 거예요. 작은 근육이라서 너무 세게 누르실 필요 없고, 살짝 누른 상태로 왔다 갔다 해줍니다. 여기는 세게 누르면 손이 좀 저릴 수 있어요. 30초간 유지해 주시고, 그 다음 반대쪽도 이렇게 흉쇄유돌근 뒤쪽으로 사각근을 잡고 좌측으로 고개를 까딱까딱 해줍니다. 사각근을 푸는 이유는 우리가 뇌혈류를 관리할 때 보통 이렇게 머리만 다들 생각하시거든요. 뇌혈류로 이어질 때는 사실 이 뇌뿐만 아니라 이 경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추의 옆쪽을 3번 흉쇄유돌근, 5번 사각근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흉쇄유돌근만 풀거나 아니면 머리만 풀거나 하지 마시고, 이 경추와 머리를 이어주는 근육들을 다 풀어주게 되면 경추 혈류순환과 더불어서 뇌 혈류순환까지 같이 좋아지게 됩니다. 우선 당장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 있죠. 뭐 내가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전신 혈관이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점점점 혈관 상태가 악화되면서 뇌혈류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우선 이런 대사 질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당장 뭐 중풍 이런 게 없어도 중풍 예방 차원에서 이런 뇌혈류 운동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뇌혈관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한 3개월만 그렇게 해보셔도 정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이거를 안 하시고 영상을 보기만 하시면 효과를 저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영상을 꼭 보시고 운동을 따라 하셔서 시청자분들이 다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료를 보면서 진료 시간 내에 이런 운동 방법들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시작하게 된 채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셔서 제 채널에 오시면 다양한 식단 방법이나 생활관리나 또 이런 마사지 방법, 또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